안녕하십니까, 봉추인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념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조작하기가 쉽고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집안 대소사 때 결혼식은 어떤 전문 사진가한테 맡기지만은 다른 그 가족 행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뭐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이런 행사는 전문가를 잘 안 부르죠. 비용이 뭐 좀 들기도 하고, 또 사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잘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 핸드폰으로 그냥 찍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또 대기업에는 이렇게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직원이 한 명쯤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직원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뭐 기념할 만한 그런 그 행사들이 많지 않고, 그 자주 없기도 하지만은, 또 그 사진을 또 잘 찍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 또 뭐 그렇다고 사진을 찍을 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또 뭐 어떤 중요한 기빈이 찾아온다든지, 또 어떤 뭐 교류 협정 같은 거, 이런 거 뭐 MOU 같은 거, 이런 거를 맺을 행사를 한다는 경우, 이때 기록 사진을 남겨 놔야 되거든요. 이때 뭐 사진 전문가를 또 부르면 좋지만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때 또 생각하는 게 그냥 옆에 있는 직원이 핸드폰으로 그냥 찍는 겁니다. 근데 찍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사진이 잘 안 나오죠. 평상시에는 잘 찍던 사진이 이럴 때는 딱 보면 정말 쓸 사진이 없는 거예요. 집안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을 누가 어떤 식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찍으라 그러면 제대로 된 사진을 건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평상시에 참 부담 없이 이렇게 찍던 사진이 왜 중요한 어떤 행사나 어떤 타이밍에서는 제대로 찍히지 않는 걸까요? 참 이때 되면 참 몹시 당황스럽죠. 그것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진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골프를 시작하고 뭐 탁구,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시작할 때 전문가한테 레슨을 받죠. 그리고 뭐 조깅이라든지 걷기도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으면 훨씬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레슨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사진은 한번 잘 찍으면 평생 써먹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잘 사용하지 않아도 다시 자전거 타면 잘 탑니다. 처음에 배우기가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자산이에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자산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안 찍은 것도 많고, 앞으로 사진을 좀 찍을 줄 알면 이것도 찍어야 되고 저것도 찍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제대로 된 사진 찍는 법 잘 배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 렌즈를 교환하는 카메라를 DSLR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 DSLR 카메라는 노출을 잘 맞춰야 돼요. 노출을 잘 맞춰야 사진이 제대로 나오는데, 그 스마트폰은 그냥 이 모든 노출이 자동으로 맞춰주죠. 그래서 노출은 신경 안 쓰고 앵글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앵글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이 카메라 눈,
아니면 이 파인더로 보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에 맞게 구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찍히는 사람을 이 구도의 그 네모 칸에 딱 적절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마추어들이 잘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사람을 너무 작게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레비를 볼 때, 테레비가 이제 가로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거는 화면이 이게 뭐 연속극이라든지 어떤 영화 같은 거 할 때 그 찍히는 화면이 그 전문가들의 앵글입니다. 어디에서 찍히는지 어떤 구도가 안 맞으면 이상하겠죠. 화면에서 사람의 얼굴이 너무 작으면 모양이 안 나고,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의 화면에 나타나야 되죠.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얼굴이 커야 되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사진이 좀 멀리 그 얼굴이 좀 작게 보여도 크게 보이는 것처럼 인지를 하지만은 사진은 작게 찍어 놓으면 영원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상도도 떨어지고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을 때 일단 사람을 크게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찍히는 사람을 기념사진은 화면의 가운데 가져가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그 보통 그 렌즈들이 와이드 렌즈이기 때문에 각이 아주 광각 렌즈, 넓게 잡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가에 있는 사람들 왜곡이 됩니다. 뚱뚱하게 나온다든지 약간 늘어진다든지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운데는 좀 제대로 보이고 똑바로 서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찍을 때는 가능하면 가운데 딱 두고 상하 균형에 맞게 찍어야 되고, 가능한 그 균형이 맞는 가운데서 크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또 고도를 맞췄으면 사람 얼굴에다가 초점을 손을 탁 터치를 해가지고 화면을 터치를 하면 초점이 맞지 않습니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또 그럴 때 중요한 요소는 또 이 카메라를 잡을 때는 이 몸체를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손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손에 떨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진이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단단히 잡으세요. 터치할 때도 살짝 손으로 터치 가볍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격할 때 방아쇠를 다니듯이 가볍게 총이 흔들리지 않게, 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가만히 터치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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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찍히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사람을 크게 하고 초점이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잡고 터치 가야 됩니다. 또 이제 약간 어두운 데서 찍을 경우에는 이게 셔터 스피드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삼각대를 가능하면 받쳐 놓고 찍든지 아니면 어떤 약간 얹어 놓고 손이 흔들리지 않게 해 놓고 사실 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은 일단 중요한 건 초점이 맞고 초점이 맞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흔들리지 않고 초점이 맞고 사람을 크게 한다, 구도는 찍히는 사람을 화면의 가운데 놓는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다시 사진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제 본인들이 찍었던 방식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방식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좀 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